어려워요. 아주 어렵더라고. 왜 어렵냐면은 우리는 역사를 이때까지 그냥 그 연대기로 나열식으로 공부를 했고 그렇게 나열해놨고 또 유명한 사람들 위주로 인물 위주로 그냥 이 사람이 뭐한 사람이고 그 위주로만 해놨기 때문에 어려워요. 실제로 역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더 중요해? 이 사람이 뭐냐면 여기서 보면은 역사적 관찰이 교수님이 하신 거예요? 네. 내가 그냥 생각한 대로. 맞죠? 이게 맞죠. 이게 맞는데 우리는 이 중에서 뭐를 보냐면은 이걸 먼저 보는 거예요. 역사를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가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니까는 왕의 초점이 맞춰지고 또 그 시대의 인물이 어떤 일을 했다의 역사를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대기만 쭉 나열하는 거야. 실제로는 역사는 그게 아니고 그 서민들의 실생활, 우리가 어디에 동물의 벽화라든가 어떤 뭐 그런 것들이 다 서민들이 살아온 실생활이잖아. 그게 하나의 역사의 사료. 그러니까는 내가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야. 내가 공부를 하는데 내가 어떤 과를 전공하면 그 전공하는 과만 공부를 해가지고는 절대 되지 않는 거야. 그 외에 주변 이 사람이 저자가 여기서 말하는 이유도 역사를 공부하는데 역사가는 어떻게 보면은 다방면에 다 알아야 된다는 거야. 고고학도 알아야 되고 자연과학도 알아야 되고 기초과학도 알아야 되고 지질학도 알아야 되고 모든 걸 다 알아야지 역사가 돼. 그냥 한 인물만 연대기순으로 쭉 해가지고 누가 어떻게 했고 어떻게 이거만 나열한다면 역사가로서의 사명은 없다는 거예요. 관찰 대상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우리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는데 관찰 대상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게 만약에 박사님이 지역개발, 사회지역개발 하는데 내가 지역개발학을 해서 어느 지역을 어떻게 내가 나름대로 꿈을 켜고 개발하겠다. 어떤 도시를 만들겠다 하면은 지역 개발을 하기 위한 그 전반적인 모든 소프트웨어가 다 돼야만이 그게 가능한 거예요. 단편적인 걸 해가지고 안 되는 거죠. 역사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역사가들이 흐름을, 나눔을, 이 사료를 어떤 이 실생활에서 서민들의 어떤 생활을 그걸 안 하고 그냥 인물 위주로 유명한 사건 위주로 하면은 그 역사가의 소명이 없다고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역사의 관찰이 이런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게 여기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증거예요, 증거. 그럼 역사적인 증거가 뭐냐는 거죠, 역사의 증거가. 역사의 증거가. 내가 어떤 걸 일을 하는데 내가 지역도시, 혁신도시를 만들겠는데 거기에 그 지역에 따르는 핵심적인 사료들이 있는데 그 지역의 특성과 맞게 하려면 그 증거가 뭐가 있냐 그걸 수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은 역사는 똑같은 거. 그러면 증거를 내가 거기에 이 사료화되어 있는 자료화되어 있는 이 사료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사료가 없으면 누구한테를 얻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거기에 지역 주민 산 사람들한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역사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증거를 얻어서 증거 전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역사를 어떻게 펼쳐나가고 어떻게 전달을 후세에 할 거냐. 이 책이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이거 교수님 잘하셨죠. 이거 진짜 이대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게 사실은 안 하잖아요. 세상 사는 이치도 마찬가지야. 여기 지금 어떤 영업을 하고 사업을 하신 분들도 이 순서대로 하면 되는데 사실은 이들은 안 하죠. 그러니까 그거 기회. 근데 우리는 자 볼까요? 지금 이제 성결대학을 다녀요. 성결대학을 다니고 여기 스카이라는 게 있어요. 스카이 대학이 있어요. 근데 여기 다니는 학생들랑 여기 다니는 학생들하고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아. 눈 두 개 있고 코 있고 입 있고 다 똑같아.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머릿속에 이미 나는 여기서 여기를 다 여기 애들하고 내 스스로 머릿속에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하고 경쟁이 안 된다고 스스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뭘 하고자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미 머릿속에는 그게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옛날에 시험을 보는데 그 25문제 중에서 한 문제 맞았어요. 한 문제. 이게 수학 시험을 보는데 한 문제 맞았는데 상상해보세요. 그냥 시험을 많이 봤지. 교수님도 시험을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확률적으로 25문제에서 찍어도 확률이 한 문제 맞을 확률은 없어요. 용케도 피해가 있어요. 그 수학 선생님이 참 나한테 이 답지르고 상담하는데, 야,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수학 선생님이 참 특이하다. 너 아무리 봐도 특이하다. 야, 그냥 막 똑같은 거를 찍어도 네 문제 맞게 돼 있고. 확률적으로 내가 수학 선생님이지만 확률적으로 적어도 아무리 뭐 찍어도 3-4문제 맞게 돼 있는데 너는 어떻게 한 문제를 맞냐? 이건 천재야, 바보야. 뭐야. 천재. 에디슨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때 내가 만약에 내 머릿속에서 나는 수학은 안 돼라고 머릿속에서 나는 수학은 안 돼라고 머릿속에서 담아뒀다면 수학이 점수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머릿속에서 내가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결대학교에서 나는 얘네들이 이겨서 스펙을 많이 쌓아야 되고 정말 어학연수도 갔다 와야 되고 정말 뭐가 막 하나 돼.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해도 여기 이기가 막 높을까요? 우리나라 그 CEO들이 100명 중에서 서울에 있는 하고 지방 대학교 출신하고 비율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100명 CEO들 현재 CEO들 현재 우리나라 CEO들 100명 유명한 사람들 100명 중에 서울에 있는 대학 나온 사람들하고 지방에 있는 대학 나온 사람들하고 비율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한 50명 9대 50명. 1 정도? 9대1은 너무 또 비약한 거예요. 아 그래요? 50대 50. 한 7대 3? 여기가 보세요. 이 서울하고 지방하고 이 비율이 여기 93%고요. 여기 7%밖에 안 돼요. 맞았어? 그런데 자 보세요. 그러면은 서울에 있는 대학교하고 지방에 있는 대학교들이 대기업에 원서를 넣으면은 대기업에서 받아줄 수 있는 확률 몇 프로 될까요? 50대 50. 아니, 안 받았지. 안 받지. 안 받았지. 지방대 안 받아. 자, 삼성이 이제 인사부장이 인터뷰를 한다고 하자고요. 이제 교수님이 이제 삼성 이제 부장님이세요. 내가 이제 기자야. 인맥하네. 삼성 요번에 취업 어떤 기준으로 뽑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교수님은 뭐라 할까요? 자신감. 아니야. 교수님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교수님 생각에. 가치관. 네. 그렇게 말을 해. 말을 해. 자 보세요. 기자가 부장님한테 인사 기준을 어떻게 심사를 뽑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감, 심사 가치관. 보면 열정, 도전, 자신감, 가치관 막 얘기하지. 절대로 우리는 서울대, 고대, 연대를 뽑습니다라고 할까 안 할까요? 아니야. 요 바가지를 먹어요. 그 다음날 대문짝만하게 막 삼성이 아주 대문짝만 막 쑥대밭 다는 거 인터넷이 그죠? 근데 그 앞에서는 뭐라 해야 돼요? 우리는 창의적이고 열정적이고 도전적인 정말 확실한 가치관을 가진 젊은 사람들을 인재를 뽑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서류 넣으면 쳐다도 안 봤습니다. 절대 쳐다도 안 봐요. 내가 스펙이 무슨
무슨 공모전에 막 공모를 하고 막 그거 백날 넣어야 쳐다보지도 않아요. 뭐만 볼까요? 학교면 학교만 봅니다. 학교만. 그러니까는 자꾸 지방대들은 대기업은 고사하고 중소기업도 못 들어가는 실정이 자꾸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타파하려고 하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여기를 다닌 머릿속에서 나를 여기 다니니까 얘네들하고 나하고는 차이가 있어가 아니라 얘네들하고 나하고는 똑같다는 거죠. 그렇죠? 다만 내가 얘네들보다 얘 능력이 없어서 여기 간 게 아니고 내가 학교 다닐 때 공부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갈 만큼 죽으라고 해봤느냐는 거죠.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가서 내가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책에서도 저자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역사가들이 이러한 연대기나 나열하는 나부랭이들은 역사가가 아니고 그 역사가가 진짜 가지고 있는 그 서민들의 삶 속에서 그 역사가 어떻게 형성되어 왔고 그 미치는 영향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정치가들의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가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일상사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은 아래로부터의 역사예요. 이제 아래로부터의 역사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그 어떤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 뭐 김유신 장군이 어쩌고 뭐 김춘추가 어쩌고 이런 게 아니고 이런 역사가 아니고 이 김유신 장군이 있기까지 어떠한 밑바닥에 깔려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요 김유신 장군이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될 때까지 밑에는 얼마나 많은 이 삶과 애안이 서민들한테 당겨져 있느냐 하는 그런 사료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료들을 가지고 전체를 역사가가 봐야지 이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딱 보면 안 되나. 지금은 역사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은 이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드라마가 추세가. 옛날에는 한 인물을 굉장히 막 두각을 시키고 그랬지만은 지금은 그게 아니고 이러한 아래로부터의 역사로 서민들의 삶을 애환을 담은 역사가 드라마가 나오는 그 배경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역사 공부를 한 건 뭐였어요? 연대기로 그냥 누가 몇 년 되고 어떻고 누가 어떻고 그것만 했잖아요. 아까 얘기하신 그러니까는 언제 학생들한테 역사를 어떤 뭐를 좀 준비하고 공부해 오라 그러면 한 번도 그 자료를 수집을 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방법도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여기 제시를 한 겁니다. 이 책에 보면 이 95페이지 한번 보세요. 95페이지 그 보면은 우에서 둘레 이어서 7번째 필연적으로 과거에 대해 종속적인 입장에 있는 우리는 그러니까 적어도 다음과 같은 점 때문에 잘 어울린다. 즉 전적으로 흔적에 의해서만 과거를 알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가 우리에게 알려주어도 좋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과거에 관해 훨씬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그 후에 보면은 특유한 생활 방식이나 사고 방식 이런 것들이 서민들의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사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데 그 어떤 일을 하고 할 때 만약에 여기에 예를 들어서 김동선 씨가 만약에 보험을 한다. 예를 들어서 생계를 위해서 보험을 한다면 보험에 진짜 내가 생계 먹고 사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보험이 어떻게 형성됐고 보험은 어떻게 발전되어 있는가 그런 것부터 먼저 그걸 공부를 해야만이 소비자들한테
정말 전문가로 다가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왜? 내가 당장 하나 한 건 어떻게 해가지고 먹고 사는 거에 전념을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닥이 드러나는 거죠. 바닥이 드러나니까는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스스로 뭘 하는 거예요? 안 된다 하고 하는 거예요. 포기를 하는 거예요. 안 돼. 그죠? 그게 아마 일상적으로 누구나 그럴 겁니다. 저도 제가 검정고시 할 때 저도 책을 몇 번을 부르사질렀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걸 혼자 그걸 하니까. 그러면은 많은 책을 운동장에 갖다 놓고 다 부르살아서 태워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왜 공부가 이렇게 힘들고 안 되는 걸까를 고민을 해본 거죠. 태우고 나서. 그래서 다시 이제 분석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책을 전부 분철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누군가 날 가르쳐준 사람도 없고 학벌도 없고 아무도 날 코치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타파해 나가는 거는 내가 스스로 어떤 것이 공부한 사람들의 그거 사례를 다 찾아본 거예요. 교수님 나중에 봐요. 그걸 전부 찾아보면서 책을 이 많은 책을 이 굉장히 두꺼운 이 수학 정석 같은 거를 단원별로 전부 그 분철을 하고 그 다음에 답지 있죠, 답지. 집에 뒤에 잠깐 그거 나중에 보시고 뒤에 답지 있잖아요, 답지. 답지들을 전부 분철해서 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에 박하영 학생 옛날에 왔을 때 뭐라 했냐면 혁신도시, 창조도시, 취업을 돈을 월급을 뭐 100만 원 받고 150만 원 받고 200만 원 받고 취업 이걸 목적으로 하지 말고 어차피 내가 이걸 하니까는 이거를 목표로 대한민국의 창조도시 혁신도시를 만드는 걸로 이걸 목표로 하라서 공부를 하라 했어요 내가. 그러면은 이걸 목표로 하려면은 과거 도시 형성이 어떻게 됐는가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사료를 딱 모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 시대는 어떤 도시가 형성됐고, 그죠? 그리스 아테네는 어떻게 도시가 형성이 됐으며 중세에 넘어오면서 어떤 도시가 형성됐고 근대에 오면서 어떤 도시가 형성됐고 그것이 내가 사료 가지고 전부 찾아가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내가 이 창조 혁신 도시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치과가 부족하지. 지역사회. 아, 같이 가. 지역사회. 그 지역사회 과학 개발이죠.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이제 동영상을 내가 받아올 건데 동영상을 그걸 보고 나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어떻게 미래의 도시와 주거 환경이 이렇게 바뀔까?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가 지금 이미 실현되고 있지만은 이미 실현되고 있죠 지금. 있지만은 앞으로 건축가 하는 사람들 지금 형태로는 다 안 되죠. 다 굶어 죽고 다 바뀌죠. 마찬가지예요. 이 도시가 어떻게 지역 개발이 어떻게 활성화되고 어떻게 개발되는가 어떻게 발전되고 그런 게 지금 개념하고 완전 틀려요. 앞으로 5년 10년 뒤에는 이미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역사라는 것이 단순히 내가 누구 인물이 나폴레옹이 뭔 일을 하고 누가 뭔 일을 하고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시대의 서민들의 삶이 어떻게 해서 그 도시가 형성되고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존재할 수 있을까가 먼저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먼저 분석을 해야 내가 비판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무조건 삶이 긍정적인 사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는데 무조건 긍정적인 삶, 긍정적인 마인드 가지고는 되지는 않는 거예요. 아직 저 시계 빠르니까. 왜냐면 무조건 긍정적인 사람은 그 사람은 가치관이 없어요. 사장님도 많이 긍정적이시잖아요. 그런데 긍정적인데 어떤 긍정적이 가져야 되냐? 비판적인 긍정이 가져야 됩니다. 반짝인 긍정. 역사를 보는데 무조건 그것이 옳다라고 보는 게 아니고 비판적인 시각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인간이 진보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진보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이 이 저자가 몇 페이지 있죠? 역사는 비판에 나오죠. 109페이지 보면은 109페이지 맨 위에서 볼까요? 109페이지 맨 위에 아무리 순진한 경찰관이라 해도 증인의 말을 곧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이론적 지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모든 역사적인 증거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인류 역사처럼 오래된 하나의 경험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 즉, 적지 않은 수의 문헌이 실제와는 다른 출처를 갖고 있고 전해오는 모든 이야기가 사실에 충실한 것은 아니며 물적인 증거도 위조되고 있다는 일이 있다는 것이다. 지금 역사가 얼마나 위조되고 변질되어 있는지 그 사람이 미화되어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걸 아무런 비판도 없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게 있으니까 다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는 거야.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비판적인 시각을 갖지가 않으면 비난과 비판은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거는 바보야. 나중에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긍정적이어야 되는 거지. 무조건 긍정적인 시각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람이 성공하거나 그런 건 아니야. 우리나라도 보세요.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보세요. 얼마나 많이 역사가 왜곡되고 얼마나 많이 그게 잘못되어 있는 역사책들을 갖고 있느냐는. 그래서 내가 뭘 할 때는 항상 여기서 정말 이 제시한 것이 말은 어려워도 꼭 역사뿐만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선행이 돼야지 내가 그 분야에서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박현영 그때 왔을 때도 오스틴이라는 도시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텍사스 오스틴이 세계에서 불모지 버려진 땅이었는데 지금은 세계에서 최고의 땅, 최고로 가고 싶은 땅, 최고로 근무하고 있는 전 세계인이 최고로 근무하고 싶은 땅. 왜? 거기에 애플도 있고 델도 있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기업들이 다 거기 있어요. 그게 혁신 창조 도시를 만든 거예요. 지역 개발을 완벽하게 해가지고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화 시켜가지고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최고의 창조 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본따서 만든 게 송도예요. 송도 국제도시인데 망했어. 완전히 망했죠. 왜? 우리나라는 무조건 빌딩만 쭉쭉쭉 높여놓으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안 된 거죠. 왜냐면 가정에서도 집에 아버지만 서 있다고 해서 가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가정의 구성원들이라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역할을 잘 할 때 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은 해물탕을 끓이는데 그냥 해물만 갖다 놓고 끓인다고 맛이 나냐고요. 꽃게랑 거기에는 고춧가루 들어가야 되고 소금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가 어울려서 맛을 내는 거예요. 꽃게 들어가요. 꽃게만 들어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가 같이 어울려야 돼. 아, 네. 그 식욕을 보는 그런 것도 먹어야지 뭐. 그래서 모든 그 어떤 일을 할 때는 항상 어떤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충분한 내가 어떤 이 역사뿐만 아니라 어떤 일 할 때는 모두 충분한 내가 자료를 수집하고 그게 확실한 것 어떤 증거를 가지고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내가 그 길로 나가겠다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만이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을 때는 저렇게 송도처럼 유령의 도시가 되고 완전히 지금 송도 같은 경우는 인천 그것 때문에 완전히 빚더미에 앉았잖아요. 성남처럼 뭐 모라토리움을 한다니 어쩌니 막 그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근데 원래는 세종도시라는 건 원래 그게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원래 세우려고 했던 데예요. 거기가 세종시가. 한국 대한민국이 그게 옛날 문헌에도 있죠. 그게 대한민국 제일 중심지고 서울 말고 그쪽에다가 이제 하려고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했던 건데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시행을 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그걸 굳이 반대를 못 했던 거예요, 사실은요. 왜냐면 그 아버지가 그거 하려고 했던 거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역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그걸 잘 이용해가지고 거기서 인기를 엄청나게 얻은 거죠. 근데 거기를 혁신도시를 만들려고 지금 굉장히 애를 쓰고 있죠. 창조도시로. 송도처럼 안 되게 만들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거기 반드시 한 몇 년만 지나가면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가 될 것 같아요. 세종시가. 송도처럼 안 하고 있어요. 왜? 전철을 밟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삶이 내가 그랬잖아요. 마지막 정리할게요. 자기 삶을 내가 한번 쭉 써보면은 자기의 히스토리가 없으면, 자기의 역사가 없으면 어떤 얘기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뭐를 앞으로 할 수도 없고 할 의욕도 안 나는 거예요. 뭘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 몰라. 내가 내 역사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뭘 하겠냐고. 그죠? 그래서 그런 역사를 내 스스로도 우리가 뭘 기록하고 하는 것 자체가 역사예요. 그게 나의 역사라는 거죠. 그걸 쭉 연결하면 하나의 내가 살아온 일대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박하영 양 진짜 오랜만에 왔는데 계속 나오시고 연하시라면서 같이 와가지고 여기에서 앞으로 할 일도 많고 저희가 그냥 단순한 이런 저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큰 저기고 내년 정도 되면은 어마어마한 단체가 되고 후년 가면 엄청나요. 그러면은 졸업할 때 되면은 사실 여기서 취업을 해도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여기서 취업을 해도 엄청나게 할 일이 많고 여기서 취업을 해서 우리는 전 세계에 진짜 지금 우리나라에 유명한 사람들은 다 여기서 할 것이고 다 하니까 엄청난 취업이 될 수 있으니까 여기를 자꾸 나오셔가지고 자꾸 이제 배우세요. 배우고 자꾸 해야 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러한 지역개발 쪽에 관련된 동영상 같은 거 새로운 동영상 그런 거를 이제 제가 이제 계속 받긴 했으니까 그거를 계속 주면은 자꾸 분석을 해보세요. 그래야지 이제 내가 미래가 어떻게 내가 갈 수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 방향을 목적성을 잡을 수 있어요. 그것이 안 잡으면은 아무것도 해놨을 수 없죠.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